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조금 평소와 달리 격한 표현, 좀 거북한 표현 이런 걸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자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에 대해서 평소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가 너무나도 황당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이 대한민국의 기초 규범,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단순하게 이자가 그냥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이제는 남조선하고 우리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도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종석이가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 소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9.19 공동선언 기념식이란 게 뭐냐? 2018년 문재인이가 저기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이런 궁저렇공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라고 그런 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요 얘기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김정숙이하고 손잡고 저기 북한 백두산 저기 천지에 가가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설주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9.19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임종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이 그냥 따로 살고 함께 살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느냐?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임종석이가 원래부터 반통일주의자라고 한다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같은 자들은 전대협이 뭔 대단한 거라고. 어쨌든 지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대단한 게 전대협 의장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대협을 했다 치고 그다음에 지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NL 있지 않습니까? 민족해방전선 이런 것들. 이 자들이 내세운 게 끝다간 뭡니까? 민족이요, 통일이요, 무슨 자주요, 별의별 소리 다 지네들이 입으로, 이렇게 내뱉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하지 말자입니다. 근데 임종석이가 통일하지 말자는 게,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김정은이가 통일하지 말자, 통일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이후에 임종석 같은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임종석 같은 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한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은 어쨌든 이 자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이 반국가단체 수계가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다고 한 자가 갑자기 이 통일 포기론을 주장하느냐. 그것도 이 임종석 같은 자의 과거를 고려했을 때 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너무나도 뻔히 의심이 들기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자가 뭔 소리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헌법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 이걸 갖다가 지우든가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 영토 이북입니다. 이북을 참절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이 북한 주민들을 압제하에 지금 현재 억압 착취하고 있는 저 북한 독재 정권 있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반국가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부도 아니고 좀 북한은 국가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우자라고 할 경우에 뭔 말입니까? 북한은 외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휴전선으로 지금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 이북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안 됩니다. 저건 외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하자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통일하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는 그 이유가
헌법에 담겨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헌법 3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반국가 단체를 갖다가 소멸하고 해체하고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이 자유대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임종석 같은 자들은 이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지우든가 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 저 지역에 대한 영토 고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종석이가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이자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또는 아마 이자의 과거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한양대 총학생회장 했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뇌까렸을 겁니다. 뭐 뜻도 모르면서 그냥 뒤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또는 지하 서클에서 그냥 지령 내리는 대로 아마 그걸 갖다가 지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내뱉었을 텐데 어쨌든 이자가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통일하지 말자고 해서 헌법 3조를 건드린 건 아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고 정말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청와대에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은 정말 이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임종석이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자가 얘기하는 국가연합이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김대중이가 얘기한 2000년 6월 15일 날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그 다음에 6.15 선언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6.15 선언 제2항에 무슨 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그 연합제안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건 포기하는 게 낫다.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이런저런 통일 방안을 나 갖다 그냥 접어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라는 건 뭐냐? 김정은이가 쩌들 표현에 따르면 남조선 있지 않습니까? 남조선을 갖다가 외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남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갖다가 외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저 북한을 갖다가 뭘로 불러줘야 되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명목상으로 이 통일을 외치면서 만들어놨던 그런 각종 기념물, 시설물 이런 것도 김정은이가 싹 없앴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이 이 대남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범민련이라고. 이 범민련 이적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범민련이 김정은이가 이 말을 한 직후에 해체했습니다. 해체. 그렇게 대한민국 공안 당국에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갖다 쳐넣고 사법부에서도 계속 이적단체로 판시를 해도 그렇게 끈질기게 이적단체 노릇을 하던 그 범민련이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이렇게 규정하자마자 지네들이 스스로 이 단체를 해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임종석 같은 자가 여러분들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아니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화가 치밀 수밖에 없고 이자의 정체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자의 머릿속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임종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의 용기 내 제기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운동권 또는 그 과거 표현에 따르면 이 빨갱이라고 해야 될까? 임종석이가 빨갱이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빨갱이들이 했던 그런 주장에 따르면 꼭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정은이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 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을 위해서 일을 해도 이 국가 안보에 위태롭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해도 여러분들 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 기초부터 붕괴시키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국가단체, 반국가 활동도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런 공산당 활동도 자유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활동도 자유로워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좌파 세력들이 준동하는 거에 의해서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판인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베레벨 그런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설치고 다닌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에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히 평화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은 뭡니까? 북한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뭡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핵 포기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얼마 전에 고농축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을 갖다가 지금 공개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커진 그 지하 핵 시설을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핵 포기할 생각 없다. 문재인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증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오히려 핵 보유 의지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외국인데 북핵은 쩌네들 소관인데 우리가 왜 거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는 그런 북한과 잘 지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 평화만 구축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미래 세대한테 맡기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어떻게 북한 눈치만 보면 살다가 미래 세대는 김정은이 핵노예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될 수 있는 주장을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했다는 자가 이렇게 입으로 떠벌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혀를 낄낄 차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는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임종석이가 이렇게 뭐랄까 분단론이라고 해야 될까 반통일론 얘기하는 거 의도 속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언제 썼냐면 2018년 1월 달에 이 임종석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통해 본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의 대북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그런데 이 기사의 요지만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임종석, 그 다음에 문재인 비서실장 노릇하면서 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만날 때 그렇게나 좋아했던 임종석, 그 임종석이 입에서 통일이 여러분들 몇 번이나 나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기사도 이렇습니다. 임종석이 뭐라 그랬냐? 6.15는 우리 민족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제가 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의 요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자의 정체가, 이자의 본색이 뭐냐? 이자의 정체와 본색을 우리가 알고 나서 봤을 때 이자가 지금 왜 통일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자가 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자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헌법 3조를 개정하거나 지우자고 하는 것이냐? 이자가 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명확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석이가 국회의원 할 때, 여러분 임종석이가 국회의원 2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6.15 회담,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만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김정일 팬클럽이 생기고 인민복이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통일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임종석이가 국가보안법을 건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임종석이는 거의 무슨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뭐 역사적 소명을 지가 안고 태어난 것처럼 입만 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앉아 있었던 자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 사망 당시에 조문사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화의 기회를 날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자가 또 여러분들 임종석입니다. 또 국내에서만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렀다는 억지가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억지를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국민들 알기 뭘로 하는 겁니까? 하기야 이런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게 문재인 청와대고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수장노를 했던 문재인이가 뭐라겠습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비핵화는 의지는 내가 보증한다. 북한 대북 제재 해제 완화해달라. 무슨 이런 소리만 계속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북한 농축 우라늄 시설 그거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재인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 경남 양산 통도사 그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정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질 못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하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로 이제 정권 위기 상황에 직면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자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네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선전했던 자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들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없고 정말 한심하다 그 말입니다. 또 뭐냐 북한 적대시하는 헌법 영토조항 여기서 말하는 영토조항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이걸 건드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또, 평화통일조항 4조입니다. 제가 이거는 4조는 좀 깁니다. 길어서 이 헌법 3조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바로 평화통일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는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도 부정하고 그럼 뭡니까?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뭡니까? 그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은 외부 강요 아닌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의 과정 통해 개선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할 의지가 있냐 그 말입니다. 북한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저 노예 왕조 체제를 갖다가 저렇게 구축하고 이 외부의 정보 유입도 철저히 차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접촉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총살, 공개 총살을 시켜버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주고 있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임종석이는 이런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북한에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지원하자.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이 1억 달러가 한 대략 1,300, 한 30억 정도 됩니다. 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3조 3천억 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북한에다 지원하죠. 북한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 반국가단체 독재체제 저 포갑 정권에다가 계속 돈을 퍼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탈북 지원 단체 활동은 비정상적인 반북 인식 고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임종석이가 이 말만 했겠습니까? 기사의 요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가 임종석이의 그 본색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자가 지금 와서 왜 김정은이하고 같은 소리를 저렇게 늘어놓고 있을까? 이자가 왜 헌법 조항을 건드리려고 할까? 이자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또 주장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임종석이의 머릿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임종석 머리에도 피가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붉은색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이의 머릿속에 그 붉은색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